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원특컴 신채수 실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모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원하시는 바 이루어지길 저희 원특컴이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출발과 함께 추운 겨울을 잊게 만들 아주 핫한 뜨끈뜨끈한 컴퓨터 한 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자, 인텔이 몇 년 동안 14나노 공정의 동일한 제조 방식에서 드디어 탈피해서 10나노 제조 공정을 도입해서 제작된 12번째 코드네임 엘더레이크 프로세서를 탑재한 최고 사양 수준의 고성능 게임용 컴퓨터입니다. 샵 단화와 부품 합계 463만원, 공임 8만원을 포함해서 총 견적 471만원으로 구성된 PC입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 사양 수준의 게임용 컴퓨터 견적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제가 사양 소개를 한 개씩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CPU는 인텔 i9 12세대 엘더레이크 12900K 모델입니다. 자, 인텔의 제기를 노리는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그저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AMD의 아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저만 그런 건가요? 자, 인텔은 21년 11월에 야심차게 출시한 이 새로운 아키텍처 엘더레이크 프로세서를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한 끝에 제작을 한 심혈을 기울인 흔적들이 보여요. 이 CPU의 가장 큰 특징은 고성능 코어인 P코어, 퍼포먼스 코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코어인 E코어, 에피션스 코어입니다. 두 개로 구분돼서 B코어와 리틀코어의 형태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자, P코어는 높은 성능을 요구할 때 작동을 하게 되고, E코어는 효율성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 시스템 운영 상황에 따라서 성능이 최적화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 11세대 로켓레이크 프로세서까지는 전부 P코어만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세대부터 P코어에 E코어가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자, P코어는 기존처럼 1코어의 2스레드 구성이고, 2코어, 에피션스 코어는 1코어의 1스레드 구성입니다. 그래서 12900K가 8개의 물리코어와 8개의 2코어가 있으니까 총 스레드는 16 플러스 8 해서 24개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클럭은 3.2GHz인데요. 최대 터보 부스트 시 5.2GHz로 작동합니다. 자, DDR5를 공식 지원하는 프로세서이고요. 기존 대비 최대 19% 정도의 향상된 IPC 성능, 그 다음에 최대 50% 정도 향상된 멀티스레드 성능과 함께 최대 전력 소모량 또한 약 25% 정도 감소하는 등 그야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야심차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i9 12900K의 가격 범위가 79만원 정도입니다. 진정한 성능은 자, 윈도우 10이 아닌 윈도우 11에서 가장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하여 줍니다. 자,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자, MSI사의 MEG 코어 리퀴드 S360 일체형 3열 라디에이터가 적용되어 있는 쿨러입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120mm 팬 쿨러가 3개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죠. 최대 팬속 같은 경우에 2000rpm 정도 됩니다. 근데 소음도는 약 22dB인데 22dB이면 시끄러운데 좀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는 아니에요. 가격이 36만원대의 다소 고가의 일체형 순행 쿨러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우수한 쿨링 성능을 갖춘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판매되는 웬만한 CPU는 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인보드입니다. 에이수스 프라임 등급입니다. 예, Z690p 와이파이 DDR4 버전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12세대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Z690번대 칩셋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DDR4 이제 메인보드입니다. DDR5 같은 경우에 레이턴시 현상도 조금 있는 그런 이슈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수급 문제도 있고, 가격 차이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DDR4 메인보드가 조금 더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14 플러스 1 총 15페이지의 전원부를 탑재해서 이제 오버클럭은 물론 이 P코어와 E코어를 위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전원부의 그런 옵션을 제공합니다. DDR4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로서 아까 제가 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DDR5 를 쓰지 않아도 성능상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스펙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이제 PCI 익스프레스 5.0을 지원해서 아수스 또는 그 옵티 메모리 2세대라고 해갖고 이제 메모리 클럭을 좀 안정적이고 높은 속도의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하게끔 그런 세팅 값을 조절해주는 그런 옵션들도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원부 좌측과 상단에 대형 방열판이 탑재되어 있어서 오버클럭에 대한 효율적인 세팅이
또 가능하고 바이오스 단계에서도 UI를 굉장히 좀 깔끔하고 이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30만원 내외로 Z690 칩셋 보드 치고는 상대적으로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 DDR4 3200 클럭으로 32GB 두 개가 장착이 돼서 총 용량은 64GB의 용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 고성능 스펙을 요구하는 3D 게임 외에도 블렌딩이라든가 3D 맥스와 같은 툴을 활용해서 가끔씩 3D 그래픽 작업들도 병행을 운용하실 예정이라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메모리 용량을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보통 32GB 정도만 하면 되는데 기가바이트당 단가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32기가 두 개를 내서 64GB로 세팅을 해드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980 모델입니다. M.2 NVMe 프로토콜이 적용된 용량은 1TB SSD입니다. PCIe 4.0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3D 랜드 구조 방식이고요. TLC 메모리 타입입니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적인 면에서 최대 순차 읽기 약 7000MB/s, 그다음에 순차 쓰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5000MB/s로 3D 모델링, 렌더링 구동 시에나 게임 플레이 시에 매우 빠른 읽기, 특히나 쓰기 속도를 보여줌으로써 스토리지로 인한 레이턴시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브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게이트 바라쿠다 7200rpm의 회전 속도를 가진 2TB 한 개를 적용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픽카드이죠. 자, 이 최고 사양의 수준의 게임용 컴퓨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해줄 VJ는 MSI사의 GeForce RTX 3080 슈프림 모델입니다. 자, 부스트 클럭시 약 1900MHz에 8700개 정도의 쿠다를 갖고 있고요. 메모리 클럭은 무려 19000MHz를 지원하는 어마무시한 가격대를 제외하면, 그죠? 네, 이 가격을 제외하면 단점이 거의 없는 그래픽카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냐? 직접 저희가 플레이를 해본 기준으로 제일 먼저 플레이했던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130프레임 방어가 가능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250프레임 정도까지 프레임 방어가 가능합니다. 콜 오브 듀티 17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파크라이 6 같은 경우에 사양이 상당히 높죠. 110에서 120프레임 정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사양이 높은 게임이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100프레임 정도로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4K 해상도에서 풀 옵션 플레이해도 110프레임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유지해주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고객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래픽카드가 1060이나 아니면 2070, 그죠? 그 정도 등급의 그래픽카드가 만약에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컴퓨터를 구매하지 마세요. 정확하게는 CPU서부터 나머지 파츠를 다 구매해야 돼. 그래픽카드는 가장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기존의 것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크플래시사의 DLX 21 RGB 메쉬 강화유리 케이스입니다. 8만원, 9만원대 가격대에서 블랙, 화이트, 핑크, 민트 이 네 가지 색상을 비교적 고객님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주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측면이 지금 제가 지금 탈거했는데 이렇게 미닫이 방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라든가 메모리를 탈부착할 때 굉장히 쉽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FSP사의 하이드로 G 프로 제품입니다. 3080이 플로드 시에 한 370 정도 와트, 그죠? 그 다음에 CPU가 125W니까 약 600W 정도인데, 렌더링이나 모델링 내지는 3D 게임 플레이 시에 전력 소모량이 다소 더 요구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1000W 용량의 등급 제품으로 견적을 맞춰서 제작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사양 수준의 게임용 컴퓨터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게임용 컴퓨터 관련된 문의나 견적은 카톡이나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담당 MD님께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귀찮으시더라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특검 신채식 실장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